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이게 잘 이제 견고하게 잘 결합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플랫폼으로서 구축이 될 수 있겠지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있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이번 주는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기조연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2시간이 넘는 발표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고 그 내용들 중에서는 이미 작년 GTC라던가 아니면은 컴퓨텍스 같은 데에서 많이 소개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대체 뭘 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구성을 해가지고 야, 너네 AI로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준비했어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하면은 지금 뭐 GPU 때문에 AI, GPU,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지만 이미 플랫폼 기업으로서 상당히 변모를 많이 했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굉장히 잘 갖추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 서비스 회사로서의 엔비디아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테슬라와 서로 경쟁 상대가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붙었던 PC 시대, 그리고 구글과 애플이 붙었던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중간에 클라우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시대가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을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기술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남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특정한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서 각각의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가, 그 기술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이번에 CEO 젠슨 황의 가죽 재킷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반딱반딱거리는 걸로 약간 악어 가죽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CES 키노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 실제로 이렇게 뚜둥하면서 이렇게 호감과 같이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모습을 캡처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자체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NVL72라고 하는 새로운 슈퍼컴퓨터 이 플랫폼을 제시를 한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층위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 각각의 층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뭐 에이전트 AI의 시대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차라던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공장용 로봇 같은 이런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이게 피지컬 AI의 시대다, 즉 AI가 우리 현실 세계에 접목된다라는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단순히 챗GPT라든가 이미지 생성한다거나 이런 수준의 AI가 아니라 진짜 리얼월드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쿠팡 같은 물류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조 현장 있죠, 뭐 배터리 제조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공장에서 엄청난 시장이 열릴 거다. 실제로 표현을 50트릴리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각가지 층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무엇을 할지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를 발전시키기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결국 현실 세상을 3D로 이렇게 그대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옴니버스라는 형태의 이 3D 세상을 실제 초현실적으로 AI를 접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모스라는 걸, 코스모스가 이제 우주란 뜻이죠. 모든 걸 다 이제 커버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도 저 곰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거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짚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를 저 세상에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인상적인 거는, 자 여러분, 이 피지컬 AI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리얼월드 데이터도 중요하고 가상으로 생성하는 데이터도 중요하고, 저렇게 지금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시나리오를 현실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운영이 될까요? 바로 GPU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브로드컴에서 각각의 빅테크들의 자체 AI 칩을 설계를 한다 해가지고 브로드컴이 오르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도 이제 자체 AI 칩, 그러니까 커스텀 AI 칩으로 ASIC을 따로 만들어서 사업부를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원래 강점이었던 GPU, 그러니까 GPU라고 하면 원래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잖아요. 이 그래픽을 고도로 처리할 수 있는 이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는 하드웨어,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AI로 뭐 이제 저전력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AI 서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한 그쪽 파이도 있겠지만, 이 초현실적인 이 현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이 코스모스라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이 월드 모델 플랫폼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 기반으로 피지컬 AI가 구현이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한 단계 도약입니다. 원래도 옴니버스라는 게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옴니버스 소개해드리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GTC 영상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조회수가 별로 안 올라. 근데 요즘 GTC가 제일 이제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옴니버스 보여주면 야, 저런 거 갖고 공장에서 뭐 시뮬레이션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막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요. 점차 고도화돼서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옴니버스에서 3D로 렌더링을 한 거를 코스모스로 출력해가지고 진짜 사진처럼 이
현실적인 신테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 멀티 센서를 이용했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에 있는 정보들을 합성해가지고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하게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실제로 젠슨랑 얘기를 해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여러 가지 세상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러 현실을 경험하는 것처럼 실제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거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상황을 저렇게 바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AI가 인지가 가능하니까 그걸 토대로 또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리얼월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리얼월드 토대로 해서 저런 걸 생성을 하는 거지 리얼월드 데이터가 아예 없으면 또 안 돼요. 근데 요거를 또 젠슨왕이 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코스모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총 4가지 모델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간으로 뭔가 응용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고요. 디퓨전 기반 모델은 말 그대로 우리 이미지 생성하는 이런 AI 있잖아요. 고품질 이미지나 비디오를 딱 생성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비디오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물리적 세계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밀하게 분석할 것인가, 그 분석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떤 적합한 토큰을 생성해내야 할 것인가를 물리적으로 혹은 얘네들끼리 역학적인 의미를 잘 꾸겨 넣어가지고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프로세싱 큐레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돼 있는 거는 결국 이런 물리적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쿠다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향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준비한 현실 세계를 반영한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월드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언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냐, 예전부터 옴니버스 할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게이밍하는 회사잖아요. 이번 발표에서 얘기한 RTX 50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게이밍용 그래픽카드가 나왔는데, 이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DLSS 4, 원래 DLSS 2부터 AI를 이제 범용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했는데, 요 기능은 제가 여러 번 다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게임을 한다는 게 실시간으로 이게 그래픽을 계속 GPU가 갈고가면서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1초에 200번, 300번 되는 저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GPU가. 그런데 이 DLSS라는 기능이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저게 60 몇 개 되다가 갑자기 200, 300개 뛰잖아요. 저게 어떻게 되느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다른 프레임 개수 2개, 3개를 AI가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부드럽게 볼 수가 있겠죠. AI로 엄청나게 학습을 하고 이렇게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방법을 알아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GPU에 있는 쿠다 코어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저렇게 프레임을 생성하고, 또 해상도가 FHD인데 4K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지원을 한 게 DLSS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열심히 일찍부터 연구를 해왔어요, 엔비디아가. 이런 것들이 다 게이밍 시장에서는 RTX 그래픽카드 20 시리즈, 30 시리즈, 40 시리즈의 텐서 코어를 이렇게 활용해서, 텐서 코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NPU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이 현실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만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일리아 수축 해버가 이 데이터가 모자라서 AI가 이제 점차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리아 수축 해버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젠슨왕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데이터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합성하면 되죠. 리얼월드 데이터로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합성을 해가지고 수많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젠슨왕의 입장에서는 텍스트 입장에서의 이 데이터 한계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진짜 원하는 거는 피지컬 AI거든요. 현실 세계를 받아들이는 이 비디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비디오 관련돼서 아직도 합성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생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얼월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게 계속 가능한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를 오픈 생태계로 열면서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 혹은 자동차 기업들한테 펼쳐놓으니까 그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면서 또 새로운 진짜 현실 데이터들을 또 이제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소름 끼쳤는데, 합성 데이터가 우리가 잘 만들어주지만 현실 데이터 오픈 데이터로 해서 너네도 가져올 수 있어. 이런 거 보면은 젠슨왕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반년 전에도 애플, 구글이 웃는 이유로 해서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이터,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구글과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해결한다라는 거죠. 이 협력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지만이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할 수 있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도 테슬라조차도 엔비디아의 다양한 GPU들을 사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레버리징해서 다른 쪽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 물이 막 들어와서 노젓고 있을 때 돈을 많이 벌 때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미래를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단기 성과만 집중하지 않고 멀리 보는 CEO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고 그러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런 자율주행 데이터라던가 옴니버스에서 코스모스로 옮겨오는 이런 신테틱 데이터들, 합성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생성하고 학습할 때 이게 2천만 시간의 물리적 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2천만 시간 사실 감이 안 와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전 세계 테슬라가 수집하고 있는 영상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게 자연현상이라든가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둬가지고 이 물리 세상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접근으로서 일단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서 다양한 이제 어떤 모델들을 이렇게 형성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운전 가능한 3D 환경을 일단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코스모스라는 이거 자체가. 그러면서 실제로 주행을 해봤는데 어떠한 기록을 남겼어요 라고 기록들을 계속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리얼월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수집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에서 특별한 이런 아웃라이어 케이스 있잖아요. 뭐 6 시그마 케이스, 테일 케이스들, 이런 롱테일 케이스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소개가 된 게 뉴럴 리컨스트럭션 엔진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신경망 재구축 엔진이죠. 자율주행 차량에 있던 센서 로고를 활용해가지고 다시 또 고품질의 4D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듭니다. 이 4D라고 표현한 게 기본적으로 3D로 재생되어 있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센서 로고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AI 데이터 팩토리가 또 많은 수백 건의 주행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젠슨항은 신테틱 데이터로 충분히 우리가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저렇게나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도요타와 협력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재 도요타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자동차를 팔고 있는 회사잖아요. 도요타의 당장의 기술력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기업과 협력을 함으로써 그러한 리얼 데이터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나 테슬라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를 공표를 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자율주행을 이제 AI로 트레이닝하는 시스템, 라이다든 레이다든 영상 데이터든 모든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 트레이닝 시스템, 훈련 시스템을 만드는 거. 뭐 기존에 뭐 H100, 이번에 블랙웨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옴니버스에서 코스모스로 넘어오면서 방금 보여드린 그런 다양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잘 한다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들 대충 보시면은 대부분 다 엔비디아의 올인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CES에서 이번에 발표한 토르라고 하는, 토르 있죠? 토르라고 하는 프로세서의 이전 모델인 올인 프로세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능이 좋았는데 이 올인 프로세서보다 20배나 더 강력한 처리 능력을 가진 토르라는 애를 이제 출시를 한 거죠. 저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단순히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요거 또한 휴머노이드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차나 휴머노이드나 전부 다 이제 센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카메라, 뭐 라이다, 전체를 이제 트랜스포머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드웨어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느껴지십니까? 데이터 센터, 서버용으로 만들어지는 엔비디아 GPU, 지금 이제 핫하잖아요. 빅테크들이 많이 사들어가고 있고, 방금 그렇게 자동차나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그러한 프로세서도 들어가는데 이제 게이밍까지 RTX 50 시리즈까지 출시를 한 거죠. 블랙에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RTX 5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사실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달러 기준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는 좀 비싸게 가겠지만도 40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이게 라인업이 60, 70, 80, 90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전에 RTX 40, 90이 가장 하이엔드급입니다. 40 시리즈의 가장 하이엔드급인데 그 하이엔드급이 1,599달러였어요. 200만, 250만 원 하죠. 근데 걔 성능을 뛰어넘는 RTX 5070이라는 애가 549달러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게 나오죠. 이 RT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이 클라이언트 게이밍용부터 중간 단계 데이터 센터까지 전체 스택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다 구축하고 있고, 또 B2B, B2C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B2B로 어떤 사업을 한다, 자율주행을 하고 싶다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이 또 지원이 되고 AI 관련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커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또 재밌는 거를 또 발표를 했는데 맥미니 같은 걸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A100, H100 이런 애들 전부 다 수천만 원 하잖아요. 서버에 들어간 용도인데 진짜 AI 연구를 하고 싶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AI를 돌리고 싶은 많은 엔지니어들, 연구자분들이 이 수천만 원 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4,500만 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하는 가정용 AI 슈퍼컴퓨터입니다. 자, 이 약간 어폐가 있죠. 가정용인데 AI 슈퍼컴퓨터예요. 일반 노트북보다 1000배나 더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3,000달러로 판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 있잖아요. 이 클라우드에서 되는 게 다 돼요. 실제 들어가 있는 칩이 그레이스 블랙엘 110이라는 칩입니다. 원래 GB200이라는 칩이 들어갔죠. 블랙엘 칩 2개다가 그레이스 CPU 하나. 근데 여기 CPU를 지금 이제 미디어텍, 대만의 스마트폰 프로세서 잘 만드는 SoC 업체죠. 대만끼리 열심히 힘내 해가지고 저기 NV 링크도 넣고 블랙엘 CPU, 그레이스 CPU 한 개 해가지고 저렇게 연계를 시키고요. HDMI라든가 NV 링크 칩 투 칩을 다 저렇게 연결을 합니다. 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조그맣게 한 다음에 하이밴드위스 유니파이드 메모리로서 DDR5X를 좀 연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엔지니어 분의 얘기를 보니까 지금
애플의 M4 칩이랑 뭔가 비교를 한 게 있어요. 프로젝트 디지트 같은 경우에는 초당 512GB/s, 그 다음에 250 테라플롭스 기준입니다. 플로팅 포인트 16 기준으로 다 비교를 했고요. 플로팅 포인트 16 기준으로 봤을 때 M4 프로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은 절반 수준, 그리고 성능 자체는 10분의 1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대안이 생긴 겁니다. 가격이 3,000이고 2,200이니까 M4 프로 맥 미니라던가 아니면 M4 맥스 맥 프로도 있어 있기는. 얘는 이제 밴드위스가 꽤 높은데 여전히 이 성능 측면에서는 안 되죠. GPU 성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물품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부터 서버까지 그냥 단순히 뭐 AI NPU라던가 AI 학습용 추론용 이런 게 아니라 GPU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코스모스 일단 저거 돌리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엔비디아가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많은 거 제공하고 있잖아요. 클라라라는 플랫폼으로 바이오니모라고 신약 개발 플랫폼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마치 구글이나 메타가 이 소비자나 기업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에센스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WS도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개별적으로 서버를 막 구축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자기 뭐 IT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앱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지난 모바일 시대와 IT 시대를 이끈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제 AI가 들어간 모든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이게 잘 이제 견고하게 잘 결합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플랫폼으로서 구축이 될 수 있겠지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있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엔비디아는 법령적으로 이 플랫폼 저 플랫폼 그리고 너네 다 이 상업으로 들어와 내가 다 준비해줄게 라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다 설계해서 하이러키가 이제 풀스택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애플 같은 느낌이라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도 오픈 생태계로 열고 하니까 너네 다 들어와서 리얼 데이터 나한테 줘. 그 대신 내가 이거 다 준비해줄게라고 하는 구글과 같은 전략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젠슨 황은 이제 AI가 앞으로 이 스케일링 법칙에서도 리즈닝 그러니까 사고의 영역까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테스트하는 시간 내에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그렇게 하면서 지능이 더 올라간다. 우리 뭐 챗GPT도 O3 같은 거 이용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여러 가지 모델들 혹은 요즘 뭐 메이크라는 AI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잘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동작해서 자동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또 여러 생성 AI를 활용해서 결과를 내놓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동작합니까? 엔비디아 GPU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각 클라우드에서 각각 다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 가지 AI 모델이 있어요. 챗GPT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의 VO2라고 이제 비디오 생성하는 애도 있고 오디오 노래 만들어내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걔들이 서로 이제 엮여가면서 더 높은 인텔리전스를 생성할 거다라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단순히 오래 생각한다가 아니라 타임 스케일링이 단순히 리즈닝 그러니까 사고를 오래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AI 모델들, 여러 생성 AI 툴을 활용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인텔리전스가 높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IT 부서가 마치 현재 인사팀처럼 HR 부서처럼 얘를 아예 대체하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림이라든가 니모 같은 이런 AI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조직들이 이걸 토대로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텔리전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플랫폼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결국은 로봇이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이삭 그루트 GR00T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그루트라고 하는 것이 로봇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이거든요. 이 아이삭 그루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온갖 것들을 하는데 여기 유명한 애들 피규어 제로2도 그렇고 또 디지트도 그렇고 저기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보이죠. 걔네들 전부 다 지금 엔비디아랑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도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이 로봇의 복잡한 행동이라든가 동작을 학습시키려면은 결국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아까 코스모스 같은 걸로 생성을 하고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각가지 이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리얼 데이터도 얻고 또 테스트 환경도 반대로 주어주면서 이렇게 수많은 로봇들, 다양한 기업들의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너네 로봇 만들려면은 우리랑 협력하자. 여기서 테스트해라고 판을 깔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테슬라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나 이겨라. 로봇 아무나 이겨. 플랫폼은 내가 제공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이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애플 비전 프로 끼고도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거나 로봇이 움직이는 대로 이게 가져와가지고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라거나 또 코스모스랑 또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듯이 저 서버용으로도 들어가고 옴니버스 위드 코스모스 저 안에서 테스트도 많이 하는데 엣지 디바이스 자체에서 토르라고 하는 올인 다음 세대의 프로세서 같은 것도 들어가면서 각가지 GPU로서 활용도 되고 소프트웨어로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플랫폼을 다 갖췄다. 말 그대로 풀스택의 어떤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스타트업이 자기가 스스로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거쳐서 뭔가 경쟁력 있게 구축해 나갈 거고, 또 엔비디아가 또 잘한 게 뭡니까? 쿠다 때도 그랬지만도 이 쿠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보면은 엔비디아 GPU에 쫙 최적화되어서 제 성능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마찬가지겠죠. 엔비디아 GPU를 쓰면은 굉장히 잘 나오도록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엔지니어들의 교류가 있고, 거기서 오픈 상태로 더 발전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젠슨 왕이 이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CES 요 발표 후에 블룸버그랑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 왕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AI 팩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강점이고, 엔비디아는 자동차 팩토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수많은 엔비디아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슬쩍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로부터 빨아들고 있는 리얼 데이터가 정말 엄청난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술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테슬라를 상당히 견제를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그러면서도 엔비디아가 놓치지 않은 게 아직 AI 초기다. 근데 우리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놀라운 발표였는데 이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면서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도 이렇게 거대한 로드맵에 따라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돈 많이 받고 취직을 하잖아요. 엔지니어 대우도 잘해주고 청사진도 CEO가 잘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앞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혹은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수많은 회사들의 행보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보면서 앞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또 이제 많은 부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다 살펴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요 해주시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토대로 해서 몇 개 주제는 또 따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달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unrealtech.ero고요.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좀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재미삼아도 봐주시고, 또 빠른 컨텐츠 소식들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